안녕하세요, 더머프입니다. 잘 되는 것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잘 되었으면 한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 잘 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 이것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단계에 따라 펼쳐지는 현상이 달라지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소망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과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과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잘 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고요.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입니다.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한 상태고요. 잘 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상태에 가까워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당연하게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나만의 경험적 세계관입니다.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확신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조바심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은 확신이 아니라 조바심입니다. 특히 빨리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조바심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잘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본질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잘 안 되는 상황을 마음속에서 심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퇴직금을 대출까지 연끌해서 치킨집을 개업했어요. 이번에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이번 년에 진급차인 김대리가 올해는 진급이 꼭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진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만약에 박 팀장이 김대리를 불러서 야, 너 이번 진급심사 탑3 안에 들었더라? 라는 말을 흘린다면 이번에는 꼭 진급했으면 좋겠다 라는 김대리의 마음은 이번에는 진급하겠네 로 바뀌어요. 반복의 달인 우리 반복이가 수능을 치고 원서를 냈는데 꼭 붙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안 붙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반복이가 대학에 원서를 내기 위해서 진학사에 자기 성적을 입력을 해서 모의 지원을 했어요. 가학군에 속한 반복대 반복가에 20명을 뽑는데 100명이 모의 지원을 하고 40명까지 추가 합격할 거라고 예측됐거든요. 원서 내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반복이가 앞에서 2등을 유지하고 있다면 반복대에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반복대는 무조건 붙을 테니 나학군의 안배대에 상향 지원을 해볼까? 라는 마음일까요? 반복이는 반복대에는 무조건 붙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반복이가 모의 지원해서 나학군에는 추가 합격 뒤에서 2등에 위치하고 있는 안배대 안배과에 전투적으로 원서를 내잖아요. 이때 반복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안배과에 합격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건 거죠. 한마디로 붙는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즉 이루어지는 것이 불확실할 때 나오는 감정이 단순한 소망이에요. 만약에 우리 반복이가 마지막 날까지 진학사에서 반복대 반복가에 2등을 유지했고 최종적으로 반복대 원서를 냈다면 반복이의 가족이 가지는 마음이 과연 반복대에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일까요? 아니면 일단 반복대는 지진이 나도 들어가겠네 였을까요? 반복이의 가족은 반복대는 지진이 나도 들어가는 게 확실하니 합격 발표 때까지 그냥 부근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내미가 과수석으로 입학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보다는 확신에 투자한 결과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안정지원해서 원서를 잘못 냈다고 말하는데 우리 가족은 모두 결과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단순한 소망보다 확신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고요. 내 소망은 지진이 나도 이루어진다. 이게 확신이에요. 단순한 소망이 확신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믿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증명이 돼야 믿기가 쉬워지고요. 일단 믿어야 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믿지도 않는 걸 굳이 증명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시도하거나 여러 가지 증명을 시도하는 콘텐츠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양자역학적으로 증명하는 콘텐츠에 열광하는 거죠.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 증명하는 콘텐츠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하는데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제가 처음에 양자역학을 접했을 때 인간의 의식이 양자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열광을 해서 물리학을 1년 넘게 파고 노트 한 권을 채웠거든요. 저의 물리학 지식은 이미 일반인의 수준은 넘었고요. 그렇게 미친듯이 양자역학을 파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 양자역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증명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개인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개인의 신념이라고 말한 거죠. 이 확신이 문제가 되는 건 그 확신이 깨졌을 때 단순한 소망보다 타격을 몇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찢긴 발등이 훨씬 더 아픈 거죠. 나중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이 받을 타격을 걱정해서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과 타격을 받더라도 예측만큼은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직히 이건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 나중에 받을 타격을 줄이려고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기분이 크게 좋지 않고요. 결과가 좋게 나와도 자신의 예측과 다르니 무작정 기뻐하기도 애매해집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인 거죠. 무언가를 바란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걱정하지 말고 비록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소망보다는 확신을 좋아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소망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확신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괴리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당연함이에요. 자신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무의식에 각인이 돼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 소망에 서서히 다가가는 상태가 당연함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저녁밥을 먹을 거야 는 확신이고요.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이건 당연함입니다. 나는 너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혼하겠어. 이건 확신이고요. 우리 결혼 날짜 5월로 할까? 이건 당연함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작가가 되겠어. 이건 확신이고요. 내가 브런치에 글을 썼으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겠지? 이게 당연함이에요. 그렇게 저는 브런치에 글을 썼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작가가 된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브런치에 글을 썼으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당연함입니다.
그래서 출판 계약도 계약서를 쓰면 글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길 것 같아 그냥 더 자석 같은 인생 시리즈를 탈고하고 계약하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사와 계약하는 건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연함입니다. 나의 소망은 작가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는 저에게 출간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출간은 당연한 거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는 확신인 거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꿔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멘탈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몇 배의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져도 그냥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이 상태는 억지로 생각을 도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뭔가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 온 우주가 돕는 듯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말한 안배가 체화된 사람이고요. 당연함이 체화된 사람이에요. 저는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 뜬금없이 130만원이나 지급되는 유튜브 멤버십 이벤트에 당선이 됐고요. 커피 회원이 7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세계적인 마음 공부 컨텐츠 아우라의 코치가 됐고요. 출판사에서 거의 베스트 조건으로 계약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은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절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주변이 안배가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 브런치에 남겼기 때문에 그 글의 진정성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저는 안배라고 부를 뿐인 거죠. 모든 것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바로 잘 되든 안 되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유튜브 골드버튼, 대기업 대표이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 인생에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 현상계에서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버킷리스트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이게 자기계발 서적을 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상태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간절해야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현재 제 상태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평온함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그냥 현재 제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 어떤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 저의 상태로 봐서는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무언가를 미친듯이 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제가 깨달은 자연의 이치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이 주는 합당한 것을 받는다. 그러니 제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대수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한 것이고,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거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든 안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현재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풋의 스위치를 끄고 아웃풋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남들 다 쉬는 주말에 주방 식탁에 아이패드를 켜놓고 열심히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세 번째 커피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인 거죠. 어린아이처럼 당연하게 받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공개 영상과 인간은 욕구하는 동물이다 라는 세 번째 커피 영상, 인풋과 아웃풋을 뒤집다에 대한 다섯 번째 커피 영상과 그 심화편인 여섯 번째 커피 영상에 솔직히 저의 모든 다르마가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들이 체화된 상태를 저는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풋의 스위치를 끄고 아웃풋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스터의 도구들을 가지고 저는 이 세상을 안배하면서 살고 있고요.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다는 확고한 나만의 경험적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